당신이 주인공인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 기본소득 대한민국 제2호 공약은 생활 동반자 제도 도입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오준호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모두에게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권리로 보장합니다. 기본소득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뜻은 모든 개인을 존엄한 인격으로 대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2호 공약에도 모든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기본소득의 철학을 담았습니다. 저 오준호는 당신이 누구를 동반자로 택하든 지원하는 생활 동반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가족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변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혼인이나 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답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가족들이 등장했습니다. 청년 동거 커플, 노인 동거 커플, 동성 커플, 비혼 공동체, 성소수자 공동체, 비혼 부모, 한부모 가족, 주거는 다르지만 서로 가족이라 여기는 1인 가구 등등. 가족 개념은 혼인, 혈연 등 특정 형태를 갖춰야 한다는 명사로부터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하여 이루어지는 동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가족 제도는 이러한 인식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혈연, 이성 간 혼인으로 구성하는 가족만 정상 가족으로 여기고 다양한 가족을 제도 밖으로 배척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73년 전 정한 가족 규정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졌는데도 법 제도가 과거의 가족 규정만 고집함으로써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상가족에 대해서 인정하는 권리,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비정형 가족에는 인정하지도 지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는 친구나 동성 연인이 응급 상황인데도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고 혈연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생을 돌보며 함께한 친구의 장례를 치를 수도 없습니다. 비혼 동거 커플은 주택정책에서 신혼부부 대상의 전세 대출이나 특별 공급 요건을 얻지 못하고 부양가족 가산점도 얻지 못합니다. 비정형 가족은 소득세법이 인정하는 소득세 기본 공제에서 차별받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산재보험법 등이 정하는 유족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종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해외 재난 시 가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자격, 고인의 시신을 인도받을 연고자 자격도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른바 정상가족을 기준으로 그 바깥에 있는 다양한 가족과 이를 구성하는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 안으로 비정형 가족을 포용해야 할 때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방식으로 친밀한 사람을 돌보고 부양하며 가족을 이루려고 한다면 국가는 이를 인정하고 제도적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생활동반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성의 관계를 전제로 한 혼인 및 출산 여부에 상관없이 돌봄, 생계, 부양을 함께하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공식 인정하고 생활동반자 관계로 등록하면 법 제도상 가족에게 부여하는 자격 및 권리를 생활동반자 관계에도 부여하겠습니다.
생활 동반자 관계로 등록한 두 사람은 일상 가사에서 서로에 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돌봄과 부양의 의무를 함께 집니다. 생활 동반자 관계를 성립할 때 공동재산, 공동 양육에 동의했다면 상속권과 친권을 인정합니다. 생활 동반자 관계를 맺은 두 사람은 주택 청약, 전세자금 대출에서 기존 혼인 부부와 동등한 자격을 얻습니다. 그들은 소득을 함께 신고하여 세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며 국민연금과 사회보험의 수급권을 가집니다. 생활 동반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중요한 의료행위의 동의권을 가지고 상주로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저는 생활 동반자 제도를 도입해 누구를 동반자로 택하든 헌법의 행복 추구권을 누리도록 보장하겠습니다. 그것이 기본소득당 오준호가 말하는 당신이 주인공인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입니다. 생활 동반자 제도는 이미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에 진선미 의원이 법안을 마련해 놓고도 보수 정치인과 종교계의 반대로 발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법안을 보완해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생활동반자법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국회가 생활동반자법을 통과하도록 반드시 설득하겠습니다. 다른 대선 후보에게도 요청합니다. 생활동반자 제도를 도입을 공약해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님, 생활동반자법은 민주당 의원이 과거에 발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때 보수 종교계의 반대로 발의가 무산되었지만 이제 이재명은 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후보가 항상 강조한 대동세상의 정신으로 그 어떤 가족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님, 저출산의 원인으로 페미니즘을 지목한 적이 있으시죠? 출산율 제고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혼외 출산이 2.3%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독일은 혼외 출산이 30%가 넘고 덴마크와 스웨덴은 50%가 넘습니다.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은 많은 선진국이 다양한 가족을 법제도로 인정합니다. 생활 동반자 제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의 경직된 가족 제도보다 출산 선택의 부담을 덜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페미니즘 운운하며 봉창 두드리지 마시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원한다면 생활 동반자 제도 도입을 지지해 주십시오. 심상정 후보님, 지난 대선에서 동반자 등록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바가 있습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저희 생활 동반자 제도 도입의 뜻을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공동 공약으로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누구를 동반자로 택하든 국가가 지원하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택하든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